네, 지난 3거래일 동안의 하락폭이 정말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장에 2,900선까지도 엿봤었던 시장이 이제 2,560선으로 밀려 내려선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움직이고 있을지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실 텐데요. 먼저 가장 크게 올라서고 있는 한양증권 우선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8,680원, 한양증권도 11.23%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 KCGC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LF를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한양증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주당 6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인수 금액이 2,448억 원인데요. 한양증권의 현재 주가는 17,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증권주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휴니드가 18.45% 상승하면서 9,2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서 이런 전쟁 테마주 쪽에 매기가 몰리고 있는 경기 침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SG 세계물산 6.28%, 국제약품이 3.27%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일부 바이오주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성문전자 우선주 3%, 또 방산주 퍼스텍 2.86% 상승이고요. 바이오노트, 현대약품, 지능기업 이 우선주 B까지 1%에서 2% 제한된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국화장품 제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9에서 1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 SM도 11% 넘게 급락입니다. 지주사 KC그린홀딩스, CJ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주, 한국화장품제조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도 9%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스코와 애경케미칼, 두산,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8%에서 9% 하락세를 띠면서 오늘장 화장품, 조선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가운데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양 시장 합해서 상승 종목이 한 70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당히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나 혹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많이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를 그나마 또 지금 조금이라도 좀 버텨주고 있는 주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덜 빠지고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그래도 받쳐주는 역할 정도는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상당히 또 그래도 이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또 이제 낙폭을 상당히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통틀어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또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저번 주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121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살짝 이탈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또 돌아오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저번 주에 미증시가 어느 정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으면서 이제 또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악재가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엔켈이 자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도 무언가 가라앉는다라기보다는 전쟁이 조금 더 이제 확전되는 분위기. 지금 또 대피령도 떨어진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엔비디아의 부품 결함에 대한 이제 또 뭐 이슈들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또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지금 바닥을 생각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 구간이고 슬슬 어느 정도 이제 또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도 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또 미증시가 하락을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바닥을 먼저 확정 지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향후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앞으로의 시장은 현금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줬었고 주도주가 좀 확실한 시장이었죠.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주도주는 모두 다 힘이 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꺼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또 먼저 맞았었던 것이 지금은 약간의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악재를 또 상당히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고 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이전에 2차전지는 먼저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또 너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또 이제 좋은 상승, 급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주도주가 모두 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개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해칭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크게 생기지 않았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또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이 왔을 때 대응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정말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꾸려나가 주시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확실하게 또 개별주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가 될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해칭하는 것을 전략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큰 방향은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을 잡았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현금 비중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개별주 장세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서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배터리와 반도체 두 가지 종목 포스코퓨처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섣부른 저점 매수보다는 아직 좀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조선, 건설까지 삼성 E&A 또 자이 S&D 등등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또 방산 이런 쪽의 중소형주가 좋았는데요.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를 놓고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19,040원 선 기록하는 모습이죠. 진단기업 퀀타 매트릭스 항생제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력에 대해서 과학저널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후에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수천 명의 폐혈증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흘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틀은 상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3거래일 상한가 들어가면서 강세를 펼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리패스가 23%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젠 R&M 19%, 스페코가 17.1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GC ENC가 16.82% 급등하면서 17,22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 바이오주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셀리드가 13.65%
0.2%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건 C&I SCI 평가 정보는 또, 시장이 침체되고 또, 개인들의 채심 업무가 늘어날 때 수익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11.68%까지 강세고요. 동은 아나텍이 당뇨 이외에도 타익으로 뇌신경 심혈관 등까지 진단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주가 연일 주목을 받는데요. 오늘 장도 2250원 선에서 10% 넘는 급등이네요. 코스닥의 하락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케어젠이 14.73% 급락하고 있고요. 바이오뿐 아니라 또 초전도체, 최근에 좀 꿈틀댔었던 이쪽에서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C사이트 13%의 하락, 다보링크가 13%, 보로노이 워트가 나란히 12%의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엠로가 12% 하락하고 있고 IT센 11.92% 하락한 3,73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가 IT센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TMF 미정산 사태로 인해서 정산이 지연되면서 일부 대금 정산받지 못한 상태고요. 모회사인 IT센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로체 시스템즈 그리고 코스닥에서 IT주의 약세, 퀄리타스 반도체, YC 같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코스닥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또 진단키트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세일 포인트,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 날에 이 시간에 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긍정적이니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단키트 쪽으로 이제 한번 보셔라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의 진단키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이 좀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또 금요일까지 수급을 밀어주다 보니까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수급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게 되면 시장이 반등 구간을 잡아갈 텐데 상반기와는 다르게 주도주는 조금은 약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많이 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선 이슈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선 이슈가 다가오는 가운데 예전에 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스타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반도체든 혹은 2차전지든 업황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개별주 종목들이 완전하게 또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수급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수급을 받아준 종목들은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매수든 혹은 신규 매수든 앞으로 시장이 하락 사이클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 때에는 수급을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또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와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이 나올 때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물량 자체가 워낙에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점 구간을 좀 깨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시장과 무관하게
이제 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도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을 잘 받아주는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또 진단키트 이후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점에서 물량 받아줬고 오늘로써 이제 신고가까지 가는 분출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 이후에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시장은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하게 되면 현금이 메말라 버리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아예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시장에서 강세 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서 수익으로 해칭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시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에서의 해진 전략과 현금 비중 확대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 수혜주 쪽에 수급을 받아가는 움직임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젠텍 오늘 장도 11% 넘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7월 넷째 주에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465명으로 5.1배, 한 달 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영향 주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가 12%의 급락인데요. 수급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